장례식장에 조용히 울려 퍼지는 추도곡 사이로 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그의 앞에 값비싼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30살 남짓해 보이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순간 나이든 남자의 시선이 젊은이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왼손 검지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작은 흉터, 17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설마 너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젊은 남성도 뭔가 익숙한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저를 아시나요? 장례식장 안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두 남자에게 집중되었고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나이든 남자의 입에서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민호야, 우리 민호구나. 젊은 남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17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접하고 싶으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일상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재회가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17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때 김영수 씨는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 순희 씨와 7살 아들 민호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죠. 아빠, 오늘 축구 봐주기로 했잖아요. 민호는 아버지가 가장 좋았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영수 씨는 아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 아빠가 일찍 들어올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그날 영수 씨는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수리 요청 때문에 늦어진 것이었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온 영수 씨를 맞이한 것은 아내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민호가. 그날 밤 영수 씨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7살 민호가 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치인 것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술 중이래요. 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과의 축구 약속, 함께 보내기로 한 저녁 시간. 만약 자신이 일찍 들어왔다면, 만약 민호가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병원으로 달려간 부부를 기다린 것은 의사의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유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영수 씨는 그날 밤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왼손 검지에 있던 작은 흉터까지도 선명히 기억하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장례를 치른 후 영수 씨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희 씨는 아들의 방을 그대로 두고 매일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7살 때 입던 옷들, 좋아하던 장난감들, 읽어주던 동화책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민호가 좋아하던 짜장면 해줄까요? 순희 씨는 가끔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런 아내를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까지 이렇게 된 것 같아서였죠. 영수 씨는 수리점 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바쁘게 일해야만 아들 생각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민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아빠, 오늘 축구 봐주기로 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수 씨는 그때부터 축구를 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축구가 나오면
바로 채널을 돌렸죠.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위로해 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정신 차리셔야죠. 아이 하나 더 낳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영수 씨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민호를 대신할 수 있는 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순희 씨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웃음소리도 사라졌죠. 그녀에게는 민호가 전부였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가진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순희 씨는 가끔 부엌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런 아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가정, 자신이 무너뜨린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영수 씨는 여전히 작은 수리점을 운영했고 순희 씨는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끔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호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까요? 영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거야. 짧게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김영수 씨 부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한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이 이제는 조용하기만 했거든요. 특히 명절이나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면 순희 씨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저 집은 정말 불쌍해. 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영수 씨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수 씨의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순희 씨도 많이 늙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처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영수 씨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작은 수리점에서 라디오, 선풍기, 텔레비전을 고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님들은 그를 그저 과묵한 기술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아저씨, 이 라디오 소리가 안 나와요. 네, 이틀 후에 찾으러 오세요. 영수 씨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웃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리점 한 구석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7살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손님들이 물어보면 영수 씨는 단순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순희 씨의 건강은 해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당뇨와 고혈압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여보, 병원에 가봐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예요. 순희 씨는 병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치료받고 싶은 의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중얼거렸거든요. 영수 씨는 그런 아내를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들도 잃고 아내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순희야, 제발 병원에 가자. 민호가 하늘에서 걱정할 거야. 이런 말에만 순희 씨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아들 이야기가 나올 때만 반응을 보였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순희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좀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 민호가 나타나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이 꿈이든 환상이든 순희 씨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가 잘 살고 있나 봐. 하지만 순희 씨의 병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까지 나빠졌고 신장 기능도 떨어졌습니다.
영수 씨는 수리점 문을 일찍 닫고 아내를 돌봤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이래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영수 씨는 아내 앞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까지 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순희 씨는 가끔 예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민호가 처음 걸음마할 때 기억나요? 그럼 제일 먼저 아빠한테 걸어왔잖아. 맞아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민호가 아빠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만큼은 두 사람 모두 조금이나마 행복해 보였습니다. 슬픈 추억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남은 전부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순희 씨가 갑자기 영수 씨를 깨웠습니다. 여보, 저 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번엔 무슨 꿈? 민호가 양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어른이 되어서요. 엄마, 나 성공했어. 이제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수 씨는 아내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봐.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생생했어요. 민호가 정말 어른이 된 것처럼. 순희 씨는 그 꿈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른이 된 민호가 성공해서 부모님을 모신다는 꿈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냥 아내의 소원이 꿈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보, 민호 보러 가고 싶어요. 순희 씨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수 씨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같이 오래 살아. 아니에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민호가 기다리고 있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의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밤새 지켰습니다. 17년 동안 함께 견뎌온 아내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눈 유일한 사람이었죠. 여보, 민호 만나면 안아주고 싶어요. 순희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어머니의 삶이 끝난 것입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영수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아들도 아내도 모두 떠나고 나니 세상이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순희 씨의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영수 씨에게는 가까운 친척이 많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 몇 명이 조의를 표하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라도 편히 쉬실 거예요. 아이고, 영수 씨도 몸 챙기세요. 이웃들의 위로 말씀이 이어졌지만 영수 씨는 제대로 듣고 있지 못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장례식장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살 남짓해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 고급 구두까지 한눈에 봐도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영수 씨 친척인가? 젊은 남성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영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신문 부고를 보고 왔습니다. 박순희 여사님,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알고 지낸 분이에요. 젊은 남성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라면 20년도 더 된 일일 텐데 왜 순희 씨의 부고를 찾아보게 되었을까요?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영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젊은 남성이 순희 씨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입니다. 다른 조문객들은 잠깐 절을 하고 위로 인사를 건네고 가는데 그는 계속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정말로 순희 씨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더 이상한 것은 그가 영정사진 옆에 놓인 작은 사진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는 어린 민호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젊은 남성이 민호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수 씨의 대답에 젊은 남성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몇 살 때? 7살 때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순간 젊은 남성의 손이 떨리는 것을 영수 씨가 눈치챘습니다. 왜 남의 집 아이 이야기에 이렇게 동요하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젊은 남성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에도 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와 함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가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혼자 사세요?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혼자네요. 가족이 없으시면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러면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영수 씨는 명함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민호 대표이사, 젊은 남성의 이름이 민호와 같았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큰 IT 회사였거든요. 혹시 이름이, 네, 정민호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영수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아드님 이름도 민호셨나요? 정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김민호였어요. 그 순간 정민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김민호, 김민호,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영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냥 뭔가 익숙한 이름이어서. 정민호 씨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영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왼손 검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나요? 영수 씨는 깜짝 놀라 정민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세세한 것까지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그냥 짐작으로. 정민호 씨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짐작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때 영수 씨의 시선이 정민호 씨의 손에 멈췄습니다. 왼손 검지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작은 흉터. 17년 전 그날 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잡았던 아들의 손과 똑같은 흉터였습니다. 영수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민호 씨의 왼손 검지에 있는 흉터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7년 전 그날 밤 차가워진 아들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을 때 느꼈던 그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호 씨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상한 질문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영수 씨는 정민호 씨의 손을 다시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위치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실례지만 그 흉터는 언제 생긴 건가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7살쯤. 정민호 씨의 대답에 영수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7살. 민호가 세상을 떠난 나이와 똑같았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7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서. 정민호 씨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나요? 영수 씨의 질문에 정민호 씨의 표정이 또다시 변했습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맞아요. 7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기억을 많이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수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7살 교통사고, 왼손 검지의 흉터, 그리고 이름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럼 혹시 성함이 원래부터 정민호셨나요? 아니에요. 사실 양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사고 후에 기억을 잃어서 원래 이름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영수 씨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어찌래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정민호 씨가 급히 영수 씨를 부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물 좀 드릴까요? 정민호 씨는 친절하게 영수 씨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린 시절 민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마음씨, 예의 바른 태도까지. 혹시 어렸을 때 축구를 좋아했나요? 영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축구요? 글쎄요. 왜인지 축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이상했습니다. 민호는 축구를 너무나 좋아했는데 이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네요. 정민호 씨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여기 와서 뭔가 익숙한 기분이 들어요. 처음 와본 곳인데 말이에요. 정민호 씨는 장례식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를 보니까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영수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민호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걸까요? 정말요? 네. 특히 아저씨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정민호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렸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목소리로 말해준 것 같은데 뭐였더라? 그때 정민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전화를 받는 정민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아, 늦었나요? 죄송해요. 네, 지금 가고 있어요. 통화를 마친 정민호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요? 네, 양어머니세요. 저를 키워주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민호 씨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성공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고 후에 저를 거두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수 씨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민호라면 다른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자란 것일까요? 좋으시겠네요. 네, 정말 운이 좋았어요. 양부모님이 자식 없이 지내시다가 저를 입양해 주셨거든요. 친자식보다도 더 잘해 주셨어요. 정민호 씨는 일어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민호 씨가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안부 전화라도 드려도 될까요? 왠지 그냥 가기가 아쉬워서. 물론이죠.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민호 씨가 나간 후 영수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일치하는데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아들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저 우연히 닮은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민호 씨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린 민호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했고 전혀 다른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순이야, 이게 정말 우리 민호일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흘 후 정민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정민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영수 씨는 여전히 그의 정체를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묘하게 그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실까요? 그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영수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모시러 갈게요. 주소 알려주시면. 정민호 씨는 정말로 영수 씨를 모시러 왔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나타난 그의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수 씨 아는 사람 중에 저런 부자가 있었나? 차 한 대가 억 단위는 될 것 같은데. 영수 씨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이런 비싼 차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편하게 타세요. 정민호 씨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예의 바른 모습은 어린 민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식당은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영수 씨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곳이었죠. 이런 비싼 곳까지. 아닙니다. 제가 모시고 싶었어요. 그날 뭔가 인연 같은 걸 느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정민호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사고 후에 양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길래?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모바일 앱 개발하는 회사인데 운 좋게 잘 되었어요. 겸손하게 말했지만 영수 씨는 그날 아침 인터넷에서 그의 회사를 찾아봤었습니다. 직원이 200명이 넘는 큰 회사였고 최근에는 대기업의 인수 제안까지 받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그냥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해요. 라디오, 선풍기 이런 것들. 정민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자제품 수리요? 와, 정말 신기해요. 신기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작은 동네 수리점인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요. 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도 어렸을 때 아버지 수리점에서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혹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좋아하셨나요? 네, 양아버지 말씀으로는 처음 집에 왔을 때부터 고장난 시계나 라디오 같은 걸 자꾸 만지려고 했대요. 그래서 일찍부터 컴퓨터를 사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수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호도 그랬었거든요. 서너 살 때부터 아버지가 물건을 고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고 가끔 도구를 만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정말 이상한 게요. 정민호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뭐가요?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어렸을 때 꿈인 것 같은데 누군가가 저한테 전자제품 고치는 법을 가르쳐주는 꿈이었어요. 영수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이,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목소리가 아저씨 목소리와 비슷했어요. 그리고 민호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꿈이었어요. 그 순간 영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7살 이전의 일들이요? 네.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많이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어떤 기억들이요? 정민호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등에 업고 걸어가는 기억이요. 그리고 우리 민호, 아빠가 업어줄게라는 목소리. 영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5살 때 놀이터에서 다쳐서 집까지 업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왜 우세요? 정민호 씨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영수 씨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 민호라는 것을. 아저씨, 혹시 저와 관련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세요? 정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영수 씨가 입을 열려던 순간 정민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전화인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친 정민호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꼭 이야기 더 나눠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정민호 씨가 나간 후 영수 씨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아들 민호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17년 만에 찾은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은
이미 다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 성공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될까요? 영수 씨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 씨는 정민호 씨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선뜻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실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도 어려울 뿐더러 무엇보다 정민호 씨에게 혼란만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민호 씨가 직접 수리점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떻게 여기까지? 지난번에 주소를 여쭤봤잖아요. 그때 대략적인 위치를 들어서 정민호 씨는 작은 수리점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라디오들, 선풍기들, 각종 공구들이 가득한 모습이었죠. 와, 정말 신기해요. 이런 걸 다 고치시는 거예요? 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민호 씨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어디서 본 것 같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이상해요. 여기 와보니까 뭔가 너무 익숙한 기분이 들어요. 정민호 씨가 수리점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작은 의자요. 왜인지 거기 앉아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의자는 예전에 민호가 앉아서 아버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던 바로 그 의자였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저 공구들도 뭔가 만져본 것 같고 정민호 씨는 천천히 수리점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마치 어릴 적 추억을 더듬는 것처럼 말이죠. 아저씨, 혹시 예전에 저를 본 적이 있으세요?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꿈을 꿔요. 정민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꿈인데요? 여기 이 수리점과 똑같은 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꿈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꿈. 영수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얼굴은 흐릿한데 목소리가 아저씨와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저를 민호야라고 부르세요. 그 순간 영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 왜 우세요?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민호야. 네, 정민호 씨가 깜짝 놀라며 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17년 동안 찾던 아들이야. 정민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7년 전 7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지? 왼손 검지에 흉터가 있고 김민호라는 이름이었지? 정민호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죽었다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병원에서 죽었다고. 장례식까지 치렀어. 영수 씨가 손을 떨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17년 동안 그리워한 아들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1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아버지. 정민호 씨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민호야. 영수 씨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17년 만에 안는 아들이었습니다. 7살 때보다 훨씬 커진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정민호 씨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이 따뜻한 느낌은 분명히 어디서 느껴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게 된 거예요?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분명히 병원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영수 씨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양부모님이 그때 저를 입양하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있던 고아를 데려왔다고 하셨어요. 그럼 아마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와 바뀐 거거나 아니면 잠깐 의식을 잃었던 저를 죽은 것으로 오인했거나 17년 전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영수 씨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셔서 행복하게 자랐어요. 정민호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다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잃어버린 17년의 시간이 너무나 아쉬웠지만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를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늦었네요. 정민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였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너를 기다렸어. 어른이 되어 성공한 내 모습을 꿈에서 보셨다고 하셨거든. 정말요? 응. 어쩌면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지도 몰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날 저녁 부자는 함께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17년 만에 이루어진 완전한 가족의 재회였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아버지에게 양부모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양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인데. 영수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묘한 질투심 같은 것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보자. 양부모님 댁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집 앞에서 주춤했습니다. 자신의 허름한 모습이 부끄러워졌거든요. 아버지, 들어가세요. 민호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간 영수 씨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집 안은 마치 미술관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셔왔습니다. 민호의 양어머니는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의사였고 두 분 모두 품격 있는 분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영수 씨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 오셨군요. 민호가 계속 얘기했어요. 양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수 씨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희가 더 감사해야죠. 민호 덕분에 저희가 부모가 될 수 있었잖아요. 양아버지의 말에 영수 씨는 놀랐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감사하다는 말이었거든요. 저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17년 전에 민호를 만난 건 정말 하늘의 선물이었어요. 양어머니가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를 만났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미안합니다. 제가 아들을 지키지 못해서. 영수 씨가 죄송하다고 말하자 양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만약 그때 사고가 없었다면 저희는 민호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민호 아버지,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양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그럼 김 사장님이라고 할게요. 민호가 회사 이름을 김민호로 지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자기 본명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영수 씨는 놀랐습니다. 민호가 회사 이름을 김민호로 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저희는 정민호로 호적에 올렸지만 민호가 스스로 김민호라는 이름을 선택했어요. 뭔가 그 이름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면서요. 민호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김민호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게 제 진짜 이름인 줄은 몰랐지만 양아버지가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사진이에요. 사진 속의 민호는 7살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이 사진 가져가셔도 돼요. 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어머니들 것이에요. 괜찮아요. 저희는 다른 사진들이 많으니까요. 민호의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영수 씨에게 전혀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 어머니, 아버지 덕분입니다.
영수 씨의 말에 양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호는 원래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저희가 한 건 그냥 사랑으로 키운 것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양어머니가 갑자기 진지해지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민호를 빼앗아 가지는 마세요. 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민호가 친아버지를 만난 것을 기뻐해요. 하지만 저희에게도 민호는 친아들과 다르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럼 함께 민호의 부모가 되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부모님과 키워준 부모님이 함께요. 영수 씨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민호가 두 집안 사이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아들이고 싶어요. 낳아주신 부모님과 키워주신 부모님 모두의 아들로 살고 싶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양아버지가 영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업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그냥 작은 수리점만. 민호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자제품 수리 서비스 사업인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술과 제 사업 노하우를 합치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큰일은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만큼 전자제품을 잘 아시는 분은 없어요. 저도 컴퓨터는 잘 알지만 실제 수리 기술은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어요. 양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부자가 함께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는 안 하셔도 돼요. 민호의 배려 깊은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양부모님 어떠세요? 정말 좋은 분들이야. 너를 잘 키워주셨구나. 네,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님들을 만났으니까요. 영수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너는 내 할 일이 있잖아. 아버지가 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날 밤 영수 씨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17년 만에 찾은 아들, 그리고 아들을 잘 키워준 고마운 분들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 씨와 민호는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양부모님도 함께였습니다. 순이야, 민호 데려왔어. 영수 씨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늦게 인사드려 죄송해요. 민호도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였으니까요. 내 엄마가 꿈에서 본 게 정말이었네. 성공한 민호의 모습을 영수 씨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꿈을 꾸셨다고요? 응, 어른이 되어 양복 입은 내 모습을 꿈에서 봤대. 그리고 나 성공했어. 이제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라고 말하는 꿈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양어머니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분명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우리 민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그날부터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영수 씨를 작은 아파트로 모셔왔습니다. 양부모님 근처에 있는 깨끗한 곳이었죠. 아버지,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이런 좋은 곳까지.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민호는 또한 아버지의 수리점도 새롭게 단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의 뜻에 따라 크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해. 네, 아버지. 그래도 조금은 깨끗하게 해도 되죠?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수리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가 수리를 하면 민호가 옆에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라디오는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여기 봐. 이 부품이 나간 거야. 정말 신기해요. 민호는 어릴 적 못다한 아버지와의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한편 민호의 사업 제안도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작게 시작해봐요. 온라인으로 수리 접수를 받고 집으로 찾아가서 고쳐주는 서비스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술은 아버지가 최고시니까 저는 그냥 주문만 받으면 돼요. 영수 씨는 망설였지만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 서비스는 생각보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영수 씨의 정직한 기술과 민호의 친절한 서비스가 입소문을 탔거든요. 아저씨, 정말 잘 고쳐주셨어요. 이제 새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조금만 손보면 되는 거였어요. 영수 씨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영수 씨 요즘 되게 밝아졌네? 그러게, 아들을 찾았다던데. 진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응, 그런데 그 아들이 대박 성공했다더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민호는 양부모님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저희 회사가 대기업에서 인수 제안을 받았어요. 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AS 서비스 부문은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일 말이에요. 그럼, 네, 이제 저희는 정식 사업 파트너예요. 양아버지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 사장님. 이제 정말 사업가네요. 영수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작은 수리점을 운영했던 자신이 대기업과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모든 게 꿈 같아. 꿈이 아니에요, 아버지. 현실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영수 씨, 민호, 그리고 양부모님까지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을 위해. 양아버지의 제안으로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가족, 좋은 말이네요. 영수 씨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예요. 민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해가 더 지났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운영하는 수리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확장되었고 영수 씨는 기술 고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찍 끝내고 엄마 묘소에 다녀와요. 그래, 내 엄마께 안부 인사드려야지. 매월 한 번씩 부자는 함께 순희 씨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마다 영수 씨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순희야, 우리 민호 잘 자랐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만약 17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으세요? 영수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글쎄, 그럼 너를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요. 슬픈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봐.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우리 민호를 사랑한다. 17년 만에 주고받은 부자간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 감동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민호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17년을 잃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모두 행복할 것 같다. 순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 민호 정말 잘 자랐어. 그리고 나도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게. 이것이 바로 기적 같은 재회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이별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오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테니까요.